선조실록 82관 선조 29년 11월 7일 기해 네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주 사는 군공 우림이 김득기는 지난번 아병으로 황신등을 따라 일본에 갔다가 이번에 조덕수, 박정호와 함께 황신등의 비밀 서장을 가져왔는데 조덕수, 박정호에게 특별히 은전을 내려 유품을 조수하였으니 김득기에게도 상전을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감히 어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8일 경자 첫번째 기사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어제 경륜에서 전교한 일들을 빨리 상세하게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그리고 의상은 내려갈 것이 없다. 전투에 관한 일이라면 도원수가 있고 또 부사가 있다. 오늘날은 관세가 매우 중요하다. 중국군이 반드시 다시 나올 것인데 모든 좋지 않은 일들과 민심을 붙들어 매는 일은 우상이 아니면 안 된다. 또 이 시발은 충청도 군사를 조련하였으므로 군졸과 서로 친숙한데 당초에 경술이 그 책임을 고쳤거니와 내 생각은 본디 온당하지 못하게 여겼었다. 이제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한 방면을 담당하게 할 수 있겠는가? 비변사에 말하여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8일 경자 두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익성군 이형령은 파괴하는 일은 전에 아뢰었습니다. 육지는 변란을 겪은 뒤로 백성이 원망하고 배반함으로 어루만지고 진정하는 책임은 사람을 가려서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원성부사 이수는 인물이 경망하여 결코 어루만져 안정시킬 재주가 못되니 채차하고 청렴하며 근신한 문관을 각별히 가려보내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익성군의 일은 윤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8일 경자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어제 인견할 때 전교하신 일은 다 원대한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미리 의논하여 처치함으로써 시기에 임박하여 궁박하고 전도될 걱정이 없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사는 결코 문득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으나 공문관에 있는 동국의 서적은 전교대로 수습하여 강화해 두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밖의 일은 만약에 미리 알려서 흩어져 가게 한다면 인심이 소동하여 며칠 안에 상한이 텅 비게 될 듯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군이 나와서 이곳에 진수하려 하더라도 각사의 하인이 죄다 흩어져서 양향과 적응에 대한 일에 다 주관할 사람이 없으므로 다시 큰일을 그르칠 것이니 형세의 완급을 보아 마땅하게 처치해야 할 듯합니다. 이 원익은 관세의 인심을 얻었으므로 온갖 조치를 의뢰할 수 있으니 선교가 지극히 마땅하십니다마는 그가 가고 머무르는 편일을 신들이 상의해 본 결과 논의가 같지 않았습니다. 혹은 우선 경중에 머물러서 남방의 일도 아울러 돌보아야 한다고 혹은 남방의 민심이 바야흐로 어수선하므로 다시 내려가서 한번 경략하여 지시하고 분부한 뒤에 올라와야 마땅하다 하고 혹은 남방에 멀리 가지 말고 우선 충청도로 내려가 서울과 가까운 지방에서 형세를 보아 진퇴하도록 하되 일이 급하면 먼저 관서로 내려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무방하다 합니다. 묻 의논이 이러하므로 다시 상지를 여쭙니다. 이 시발은 전교대로 조련한 군사를 다시 거느리고 한 방면을 전담케 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명의가 낮은 듯하니 벼슬을 조금 높여서 그의 부하 장사가 흥기하는 바가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감히 아울러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다만 다시 내려가서 그 형세가 어려운 것을 보고 도로 다시 올라온다면 인심이 더욱 흩어질 것이니 지금 가지 않는 것만 못하다.
더구나 이번에 올라온 것은 처음부터 사변의 소식이 있어서가 아니니 그들로 머물러 두고 보내지 않는 것이 매우 온편하다. 내려가더라도 할 일이 없을 것이니 방하는 일은 부사와 도 원수 이하에게 맡기고 우선 여기에서 절제하다가 사세를 보아 관서로 가야 하겠다. 모든 사소한 일에도 본말이 있는데 더구나 대사에 있어서이겠는가? 근본에 의지할 바가 있으면 말단은 천천히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발의 벼슬을 높이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 실업 82권 선조 29년 11월 8일 경자 네 번째 기사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고급은 막중한 일인데 당관의 파발에 붙이기만 하고 사신을 보내지 않아도 괜찮겠는가? 파발이 전보하는 것은 틀림없겠으나 전적으로 믿을 수도 없다. 내 생각으로는 문신은 말을 다루지 못하니 나이 젊고 문자를 아는 무신을 가려 역관과 함께 바삐 자문을 가져가서 군문에 비보하는 일을 다시 의논하여 처치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평안도는 근본이므로 관계가 지극히 중대한데 우리나라는 모책을 미리 정하지 않아서 평소에 멀리 생각하는 것이 모자라므로 마침내 우상이 제자리를 떠나게 했으니 소상국이 관중에서 유수한 뜻이 어찌 이러했겠는가? 그 뒤 그곳의 일이 많이 해이해져 다시는 전일과 같지 않으니 참으로 한탄스럽다. 이제 반복하여 생각하니 우상을 도로 감사로 삼아 곧 보내어 모든 일을 미리 조치하여 의계하도록 하는 것만 못하겠다. 또 예전부터 사람이 일을 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령의 도움을 힘입어야 한다고 했거니와 이 감통하는 이치는 속일 수도 없는 법이다. 우리나라는 평소에 귀신을 업신여겨 사향이 정성스럽지 않고 재물이 정결하지 않으니 어찌 그 복을 얻을 수 있겠는가? 예전에 부견이 진나라에 입구했을 때도 산천에 제사 지냈었다. 이제 사신을 따로 보내어 국내의 산천에 10분 공경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제사할 것을 의논하여 처치하라고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 실업 82권 선조 29년 11월 8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밤 일경의 손방에 불같은 기운이 있다가 한참 만에 사라졌다. 선조 실업 82권 선조 29년 11월 8일 경자 여섯 번째 기사 이슬을 온성부사라 윤의림을 예문관 본교로 기자헌을 승정원 우승지로 삼았다. 선조 실업 82권 선조 29년 11월 9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정교하신 뜻을 보건대 군문에 고급하는 일이 막중한데 처음에는 호응원의 말에 따라 발보로 빨리 달려가게 하려 하였으나 다시 사신을 전위하여 보낸 적의 형세가 매우 급함을 고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수천의 절강 군사를 보내 제때에 경성에 달려와 성원하게 하여 적이 이것을 듣고서 두렵고 꺼리는 마음이 생겨 감히 쉽게 나올 수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상교대로 무신 가운데 영리한 자를 극진히 가려서 일을 아는 역관과 함께 군문에 달려가 힘껏 진청하여 군사가 나오는 것을 본 다음 환보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평안도는 근본이 되는 곳이므로 전에도 이 점을 염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의 형세가 조금 가라앉았고 남방의 일도 중요하므로 그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처치했던 것인데 어찌 오늘의 사세가 또 이러할 줄 미리 헤아렸겠습니까? 이 원익도 도로 내려간다면 대신이 어찌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채찰사로서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삼도의 인심이 바야흐로 어수선하여 이 원익이 내려오기를 바란다 하는데 이제 그곳을 버리고 관서로 내려간다면 하도의 민심이 안정될 수 없을 것이고 반드시 또한 곳곳이 무너져 모양을 회복하지 못하여 아마도 대동 이남은 다 버린 땅이 될 것이니 중국군이 이곳에서 고나리 하더라도 형세가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평안도 한 방면을 보존하더라도 어찌 이것으로 나라를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매우 중대한
으로 신들이 염려되어 못 견디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면 이원이 경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관세의 일을 맡아보는 것이 조금 편리할 듯하나 결국은 우선 남방으로 내려가거나 충청도에 머물러 있어 한 번 경락하여 인심을 진정하고 형세를 보아 진퇴하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뭇 의논이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군을 청하여 경성에 빨리 오게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평안도 일루에 양식을 쌓아두더라도 좋지 않은 일은 따로 감사에게 하유하여 각별히 신칙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국내의 산천에 별제하는 것은 상교가 마땅하시니 해사를 시켜 빨리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뭇 의논이 그러하다면 뭇 의논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9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정원이 비변사의 말에 따라 아뢰기를 저거 형세의 원급을 미리 헤아릴 수는 없으나 호남으로 나온다면 그 형세가 조금 느릴 것이고 직로로 나온다면 그 형세가 급할 것입니다. 전에 조령의 요해지를 잃어서 큰일이 위급하게 되었으니 이제 뜻밖의 근심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청도의 속오 군사는 거의 6천인데 이 시발이 전에 좌영을 거느리고 병사 이시연이 우영을 거느렸습니다. 이제 이 시발도 도로 군사를 거느리게 되었으니 이 시발의 군사를 조령, 중령의 요해지에 나누어 벌려 복병을 두고 소식을 전달하게 하고 이 시연은 청주와 추풍령, 적암의 길에 병력을 주둔하고 맡게 해야 합니다. 긴급히 알릴 것이 있으면 이 시발, 이 시연 모두 곧 치보하여 소식을 전달하게 하되 큰일이면 곧바로 서울까지 이르고 작은 일이면 경기의 두 방어사에게 전보하여 일각도 지체하지 말게 하는 한편 또한 반드시 영회 2, 3 식정까지 멀리 채탐하여 적의 군사가 가고 오는 것을 미리 알도록 해야 합니다. 적의 형세가 오로지 한 곳으로 향하는데 우리 군사가 적으면 합세하여 요회지를 차지하고 적의 군사를 경멸해야 할 것이며 다른 길로 흩어져 나오면 군사를 나누어 막으면서 적의 정세를 미리 아는 것을 급선무로 삼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먼저 요해지를 차지하여 불의에 습격하여 선두와 후미를 참살함으로써 이기도록 하라고 따로 선정관을 보내어 충청도 순찰사와 이시연, 이시발에게 하유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군량은 갑자기 장만하기 어려운 듯하니 조령은 신중원의 둔전의 곡식을 적당히 가져다 쓰고 그 밖에도 양식을 장만하여 군사가 굶주리는 배단이 없게 하라고 하설에 아울러 넣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이 시발은 금방 도로 맡았으므로 늦어서 일에 미치지 못할까 매우 염려스럽다 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9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정원이 비변사의 말에 따라 아뢰기를 강원도는 경기에 잇따라 있으므로 적이 경병으로 깊이 들어온다면 영로의 곳곳이 다 염려스럽습니다. 원주 목사 구 사직이 바야흐로 조방장이 되었으니 원유남 등이 올라올 동안 중령에서 서쪽 제천으로 가는 길을 정탐하고 복병을 두어 치보하는 등의 일을 오로지 맡아 조치하여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경기 방어사 변응승과 서로 통하여 약속하고 시행하도록 강원 감사에게 하유하고 평해로부터 북쪽 연의 일로에도 마찬가지로 수령과 변장에게 신칙하여 충분히 은밀하게 조치하라고 하서 가운데 아울러 넣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9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변란이 일어난 뒤로 위에서 백성의 고통을 부지런히 돌보시어 모든 진상하는 물건을 하삼도에서는 전부 감면하고 경기에서는 어전에서 잡는 것만을 봉진하게 하고 강원
황해, 평안, 함경도 등에서는 그곳에서 나는 절물을 아주 간략하게 한 달에 한 번 봉진하게 하며 생치는 경기에서 3일명과 의정부 6조의 물선만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원, 황해, 평안, 세도는 1년 안에 서너 번만 봉진하고 그 수도 적은데 손상된 것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면 어공했을 것이 얼마 안 되니 지극히 미안합니다. 다만 경영관이 그 패단을 보고서 아래였으니 각도에 감사를 시켜 감독하여 받을 때에 크게 손상되지만 않았으면 헤아려 봉진하게 하여 민폐를 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9일 신축 5번째 기사 해평부원군 윤근수가 아뢰기를 신이 황신의 장계 가운데 있는 사연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가슴을 치며 스스로 안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임금이 근신하면 신하가 욕되고 임금이 욕되면 신하가 죽는다는 경우에 그칠 뿐이겠습니까? 저적이 방자하게도 침범한다는 말을 하여 조금도 끄리낌이 없으니 대개 우리를 주머니 속의 물건처럼 보아서 스스로 반드시 이길 형세라 생각하여 다시는 먼저 말이 퍼지는 것을 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이 다시 온다면 만일 익히 패하여 흩어지던 군졸로 맞설 것인데 어찌 다시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감히 생각한 것으로 함부로 어리석은 말을 하여 묘당의 계책의 10,000분의 1이라도 우르르 도우려고 삼가 아래에 조목조목 적으니 성명께서 재단하여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이 접대 원균을 도우러 경상 우수사로 삼아 주사를 다시 거느려 적이 오는데 미리 대비하기를 청하였으나 원균이 현재 맡은 병사를 대신할 자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드디어 알려왔습니다. 신이 전에 일본 고를 보니 그늘 임회후 이 언공이 지은 것인데 외적은 육투를 잘하고 수전을 잘 못한다고 분명히 말한 것이 있습니다. 또 임진년의 병화 이후로 저들의 예봉을 크게 꺾은 것은 주사만이 그러하였을 뿐이고 육주는 다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또 듣건대 적은 주사를 극히 심하게 두려워하여 피하고 감히 접근하지 못하나 우리 육군은 어린아이처럼 생각한다 합니다. 임진년에 수전한 장수들 중에 공이 있는 자는 손꼽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원균이 가장 우직하여 제 몸을 잊고 용명을 떨치며 죽음을 피하지 않아 공적이 매우 뚜렷합니다. 또 수전에 익숙하여 적을 보는 대로 나아가 이기만 하고 지는 일이 없으므로 군졸이 믿어서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제 주사를 버리고 기보를 거느리니 병사가 수사보다 높기는 하나 이것은 옛사람이 이른바 그 잘하는 것을 버려두고 그 재주를 못 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5 적장과 큰 군사가 겨울이나 봄에 올 것이라는 신보를 들었으니 우리나라에서는 서둘러 바다 가운데서 막아서 죽일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혹 조금이라도 늦추어서 적이 무태 내릴 수 있게 한다면 뒤에 복이 수만 명이 있더라도 어찌 선풍처럼 빨리 오는 예봉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임진년의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바다 가운데서 막아 죽여서 적이 감히 언덕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적을 맞는 첫 번째 방책이라면 주사의 장수는 본디 과거에 싸워서 여러 번 이긴 자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원균이 수군을 거느리면 반드시 이길 도리가 있음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마땅하지 않은 사람으로 담당하게 적에게 대항하지 못함으로써 적이 혹 호남으로 가는 길을 한번 범하면 원균이 한도의 기보 군주를 거느려 대장이 되더라도 결코 수전에서처럼 뜻대로 싸우지 못할 것이니 다시 수사를 삼아서 전일에 싸웠던 장기를 쓰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육군의 장수로 말하면 마땅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 어찌 원균을 대신하여 감당할 자가 없겠습니까? 어떤 이는 말하기를 원균은 이순신과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이순신이 통제사이므로 원균을 절제할 것인데 원균이 그 아래에 있는 것을 감수하지 못하여 두 장수가 화합되지 않을 것이니 이 일이 성공될 리가 없을 듯하다 하나 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제사란 직임은
한때의 필요에서 생긴 것이어서 그대로 둘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으므로 이순신의 통제사라는 직명도 오히려 낮출 수 있고 혹 원균을 경상도 통제사라 칭하여 이순신과 명의가 대등하게 할 수도 있으니 신축 자제하게 임의로 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이는 대개 원균의 자급이 본데 이순신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존망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감히 다시 아래어 번거롭게 하는 혐의를 피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신은 지난번 또 한산의 주사를 빨리 거제의 장문포에 진주하게 할 것을 아뢰었습니다. 이제는 저적이 와서 침범할 형상이 이미 드러나 눈앞에 닥친 일이라 매우 급박하므로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죄다 거제에 진주하여 수로를 제압하고 있다가 책사가 나온 뒤에는 모든 오가는 적의 배를 곧 주사로 막아서 잡아 죽임으로써 적이 오는 길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 적의 장수가 나오는데 주사의 장수들이 전쟁을 꺼려서 미처 막지 못하였다고 핑계하거든 곧 군법으로 처리하여 군율을 엄하게 해야 합니다. 바라건대 속히 하사하여 이순신 등이 급히 진주하도록 엄히 신칙하여 다른 말로 핑계하지 못하게 하소서. 신은 전에 경상 감사가 되어 좌도 우도의 바닷가에 있는 각 진포를 두루 다녔는데 좌도의 계운포 이북으로 말하면 반옥선을 부리는 데 익숙하지 않고 제도가 어긋나서 작전하기 어려우므로 바닷길이 조금만 멀면 바다로 나가는데 문득 작은 배를 쓰고 반옥선은 헛되이 만들어 메워둘 뿐입니다. 또 좌수사의 본영은 본디 동네 지역에 있는 부산에서 매우 가까웠는데 이제는 적을 피해 멀리 옮겨 장기 같은 것에 주재하므로 우도의 주사와 성세가 아득하여 서로 닿지 않습니다. 이것은 병난을 피하려는 생각이니 급할 때 어떻게 힘있겠습니까? 좌수사도 판옥 주사를 정제하여 책사가 돌아와 부산에 닿거든 곧 우도의 주사가 주재한 곳에 옮기게 하여 합하여 좌우의 형세를 만들어 기각의 계책을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군용이 조금 씩씩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계운포 이북의 반옥선도 수를 줄여서 그 줄인 배의 격군 수조를 좌수사가 옮겨 주재할 때에 그늘이고 와서 주사가 모자라는 곳에 채워야 합니다. 계운포 이북의 반옥선이 헛된 것으로 쓸데없는 것이라면 주사가 모자라 한 군줄이라도 매우 중요한 이때 어찌 앉아서 보기만 하고 갈 데가 없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크게 걱정할 것은 반옥선의 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오직 배마다 격군이 모자라는 것이니 빨리 좌수사에게 하유하여 미리 장속해서 시기에 맞춰 곧 봉행하게 하소서. 병화가 발생한 이후로 우리나라의 장사는 적을 보면 곧 달아나서 혹 미처 교전하기도 전에 먼저 무너지는 자도 있는데 군졸은 장수가 먼저 달아났는데 우리들만이 어찌 남아서 적봉을 감당하겠는가 하고 장수가 된 자는 관아의 군졸이 흩어졌는데 나만은 어찌 적을 감당하겠는가 하여 패하여 달아나 장졸이 빈번히 서로 송사하는 자와 같으니 먼저 달아난 자가 장수인지 군졸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이 같은 짓을 그만두지 않고 적을 대하게 하면 어찌 싸워 이겨 적을 물리칠 날이 있겠습니까? 이는 적이 다시 진입하기를 기다릴 것도 없이 이미 간담이 서늘해지는 한심한 문제인 것입니다. 병법에 군사 중에 선봉이 없으면 패한다 하였습니다. 반드시 여러 번 싸움을 겪어서 적을 보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버리고 돌진하여 싸울 수 있어야 적과 혈전하여 패배하게 되지 않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평안도, 황해도, 경기 등의 고을에 외적이 두루 찼을 때에도 혹 여러 날 동안 고전하거나 성을 지키면서 역전한 자가 골마다 있다 하니 세도에 하유하여 잘 가려 뽑아 정의하고 용맹한 자를 얻도록 힘쓰게 하여 모두 300~400명이나 500~600명을 얻어 경중에 모아 양료를 넉넉히 주고 말이 없는 자에겐 존말을 주어 나가 싸우게 하소서. 그러면 매복하였다가 차단하여 사살하기를 바랄 수 있고 맨 먼저 오르기를 책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적이
함경 남도에 들어왔을 때 강찬이 군사를 내어 적을 막아 싸워서 크게 전성을 얻고 참객한 것이 매우 많았는데 보고 들은 자가 모두 이 싸움에서 군졸이 용명을 떨치니 적은 그 위세에 눌려 마치 질풍에 가을 낙엽을 쓰는 듯 하였다 했습니다. 북도의 토병으로 말하면 여러 번 전투를 겪어서 사람들이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을 보면 곧 용명을 떨치니 이들 300~400명을 징발하여 경중에 올려와서 특별히 돌보아서 남방의 적이 오는 길에 요충지에 내려보내 각자 스스로 싸우게 하여 그 치도라는 장기를 펼 수 있게 하면 조금 적의 형세를 막아서 감히 뜻대로 장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북도에는 접경하고 있는 호로가 있으므로 그 방수하는 군사를 거두어 다른 데 쓸 수 없다 하나 적들이 육진에 꽉 차 백성을 마구 사륙하고 난 뒤에도 호로가 끝내 우리 한진을 빼앗아 가지지 못하였으니 두려울 바가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군사 300~400명을 뽑아내더라도 어찌 그 진을 비우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 호도의 환란을 염려한다면 호로가 특히 두려워하는 것이 화포이니 포수를 내려보내어 토병과 바꾸되 그 정예한 군사를 빨리 뽑아서 외적을 막는 데 쓰는 것이 또한 눈앞에 환란을 늦추는 데 급히 힘쓸 일입니다. 또 사람들이 흔히 보수와 살수를 양성하는 아동대는 그 의도가 뒷날에 급할 때 쓰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환란이 눈앞에 닥쳐 있고 두 사이 양식도 모자라는 판에 아동의 무리까지 양식을 대들 수 없는 형편이니 임시로 폐지해야 한다 합니다. 이 말이 조리가 있는 듯 하니 상의하여 처치하도록 아울러 명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이렇게 써서 하려니 매우 아름답고 기쁘다 하였다. 선조 실업 82권 선조 29년 11월 9일 신축 6번째 기사 헌부가 아래기를 조석으로 변란에 대비하는 이때에 인심을 수습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 됩니다. 도 제찰사 이 원익이 남방으로 내려간 뒤에 백성이 울며 애모하였고 이번에 올라와서는 오로지 민폐를 들어주었으므로 도탄에 빠진 백성이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이제 만약 문득 서울에 머무르고 내려가지 않게 한다면 민심이 의지할 데가 더욱 없어져 다들 흩어질 생각을 품을 것이고 적이 오기도 전에 민심이 먼저 흔들릴 것이니 남방천리는 장차 싸우지 않고도 빼앗기는 땅이 될 것입니다. 비변사의 계사를 보건대 부사 한효순의 벼슬을 높이기를 개청한 것은 신들도 그 뜻이 있는 줄 아나 한효순이 아무리 채찰 아문의 중책을 맡아더라도 도 원수 같은 장신의 체면과는 서로 방해될 것이며 도 제차사가 스스로 편리하게 처리하는 것이 나은 것과 어찌 같겠습니까? 서방이 매우 중하기는 하나 이 원익이 전에 본도에 있을 때 규모가 이미 이루어졌을 뿐더러 본도에도 도 제찰사가 있으므로 편의에 따라 절제할 수 있으니 이 원익을 급히 남방으로 내려보내어 인심을 전무하고 무비를 감독 수선하여 급할 때 쓸 여지로 삼으소서. 이번에 손 군문에게 고급하는 자문은 일각이 급한데 수사밀이나 오래도록 지체하여 위에서 번거롭게 분부하시게 하였으니 나라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매우 심합니다. 차지 지술관과 차지 지조를 아울러 추구하도록 명하고 주문도 빨리 마련하여 급히 보내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랫대로 하라. 도 제차사를 내려보내는 일은 비변사에 내려서 의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 실업 82권 선조 29년 11월 9일 신축 7번째 기사 정원이 비변사의 말에 따라 아뢰기를 적사가 다시 움직이면 우리로서는 채경할 방도가 없으니 다른 기이한 방책이 없습니다. 육지에서는 요의지를 운거하고 성벽을 굳게 하여 지켜 그 예봉을 꺾고 청량하여 양도를 끊어야 하며 수로에서는 주사로 출몰하여 부산 이남에서 적세를 막아 다행히 이길 수 있다면 적은 반드시 뒤를 돌아보는 근심이 있어 감히 뜻대로 깊이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계책은 이러할 뿐이니 요예지를 차지하고 청량하는 일을 육지의 장수들에게 일러야 하고
주사는 거제의 장문포에 내려가서 저기 쌓은 보루 아래에 배를 메어두고 높은 곳에 올라 적의 배가 오가는 것을 망보아야 할 것이니 그러면 혹 바다 가운데 한번 싸울 만한 형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세가 어려울런지 쉬울런지는 먼 곳에서 헤아리기 어려울 듯하고 계책은 통제사, 수사 등이 몰라서는 안 되니 이 뜻을 선정관을 급히 보내어 채철부사, 도 원수, 통제사에 급히 밀류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